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주사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죠. 오늘날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적임자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비교 수위자, 머릿수 위치할 때 위, 그래서 비교 수위자를 선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그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일종의 타협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제19대 한국 보궐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비교 수위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19대 보궐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청와대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 그들은 주사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사파란 무엇일까? 주사파란 주체사상파의 줄임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 주체사상파, 이것을 줄인 말이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일치의 사상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해진 그러한 사상이죠. 이 주체사상파에는 A파, B파, C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파는 김일성을 교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세력이고, B파는 김정일을 교주로 인정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지금 C파는 김정은을 교주로 인정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공산주의에 닿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그러한 이념을 신봉하는 이웃들이 있죠.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의 변형이기는 한데 그 교주를 이념적인 후계자로 교주를 계속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고 특별한 집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주의 뒤에 영어로 이즘을 붙여서 마오쩌둥 이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은내 주언라이 이즘, 그리고 오늘날에는 시진핑 이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공산주의의 변형 가운데 또 다른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스스로 국가라고 칭하는 그들의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중국의 경우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들은 교주를 한 집안에서만 배출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만 집안은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김일성 혈통을 따라서 김일성 혈통이 결국은 과거의 왕의 집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군주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를 그 원류로 한다는 점에서 뿌리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세분을 해보면 중국은 중국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식이다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되는 공산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하기로 하죠. 공산주의는 이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국가 혹은 집단들은 자기들의 집단이 노동자들의 세상이다 하고 밝혀둡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이것을 헌법에 밝혀두고 있죠.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령으로 부르는 인민의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민들이 있습니다. 이 인민들이 전부 노동자인 것이죠. 물론 적대계층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민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민은 다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수령은 인민들을 관리하고 인민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이 수령은 어버이, 부모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인민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사회주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노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중국에 그 대학생으로 그 유학을 가게 되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반드시 일정 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인민들 가운데에서 수령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중국의 경우에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수령이 될 수 있는 계급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죠. 왕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령과 인민은 계급으로 나뉘어 있고 이 계급 간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노동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표현으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주사파 이야기를 했는데 주사파는 당연히 좌파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좌파와 우파가 현재의 북한 김정은 정권이죠. 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파와 우파의 성격을 한번 정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좌파 가운데에서는 주사파하고 문재인 씨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파에도 여러 다른 계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보죠. 우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설정할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울타리 너머에 있는 짐승이라고 해둡시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좌파 이야기를 해보죠. 주사파, 그 중에서도 주사파는 이 울타리 너머에 있는 짐승을 원래는 순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배가 고파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 그 본성은 순한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파는 울타리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먹이를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사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 그리고 북측 주민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반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측은해서 눈물이 난다.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을 보듯이 그들의 낙후된 모습을 사랑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좀 예스러운, 좀 옷도 부족하고 생활 가구도 좀 옛날에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가구를 쓰고 또 울긋불긋한 흔히 말하기에는 촌스럽다고 하는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전근대적인 순박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공해에 노출되지 않은 어쩌면은 빈곤했던 농촌의 삶의 모습, 또 1950년대쯤에 헐벗고 굶주리던,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향수가 느껴지는 그러한 돌아가지 못할 과거에 대한 동경으로 이들이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6.25 동란 때 연합군이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돈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가전제품도 적선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그러한 물질적인 선물에 감동하고 또 조금은 부러워하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사파들의 지금 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거짓 취급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강하고 안 강하고 간에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잘못이 있죠. 어떻든 이러한 감성적인 주사파는 친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친북이란 북한을 친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주사파도 이런 면에서
바로 이런 감성적인 주사파에 해당이 되겠지요. 현재 이 주사파들은 청와대의 주사파를 예로 들어보지요. 문재인 씨가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떨지 그쪽을 다시 검토해 보죠. 지금의 경우는 대통령은 이런 사상을 가지면 안 되니까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온 정치인 문재인 씨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이기도 하지요. 문재인 씨는 그 짐승,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그 짐승은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위험하지만 내가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문재인 씨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로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죠. 문재인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북에서 피난 온 부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은 북쪽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에게 북한에 대한 향수가 있을 리 없죠. 문재인 씨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을 측은하게 여기지도 않고 북한의 삶을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 사람을 본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재인 씨가 다른 경우에 눈물을 흘렸다 하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지만 그의 눈물은 의사 결정된 눈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흘러내린 눈물이 아니라 의사 결정 후에 흘린 눈물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도 이 울타리 너머에 있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그는 먹이를 줄 때 먹이값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받고 싶어 하지 공짜로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 그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친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을 그저 좋아하고 북한 쪽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이러한 향수도 없고 애정도 없고 좀 삭막하죠. 그는 북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대감 역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소위 청와대의 주사파를 이러한 면에서 자기 자신과 너무나 다른 그들을 자기와 같은 파로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성이 발달한 편입니다. 고도로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감성은 보통 사람보다 덜 발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대중이 볼 때 다정다감한 듯이 보이는 그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연출된 듯 어색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씨, 현재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문재인 씨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삼국지의 유비와 같은 유형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비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실패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좌파 가운데 주사파와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사파들은 자신들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진보라는 의미는 구파가 아니고 신파, 구식이 아니고 신식,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다, 비교적 신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선배인 공산주의 계열보다는 신식인 신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계열보다 신식인 것 같습니다. 이 친박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뜻하는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친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친하게 여기는 친박은 이 주사파하고 어느 쪽이 더 신파인지 명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 주사파 쪽이 신파가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친하게 여기는 친박보다는 주사파가 확실히 신파에 속하겠습니다. 이 친박이라고 하는 계열은 우파에 속합니다. 그 우파도 역시 좌파처럼 세밀히 나누면 여러 계파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우파 쪽은 좀 더 영역이 크고 또 그 역사가 깊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 우파라는 개념이죠. 조금 전에 좌파 이야기를 했는데 우파는 좌파의 반대파가 아닙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좌우 양날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나라가 좌파 날개를 단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 양날개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팔이 하나밖에 없는 기형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이 우파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파벌이라고 하는 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주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극우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한민국의 몸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파이고 때때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 정통 몸통을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좌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몸통이니까 이 우파는 대한민국 70년 역사와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우파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층, 여태까지 쭉 있어온 그 기존층이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 기존층은 좀 이념적이고 감성적이라면 다음 세대는 현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좌파를 이야기하면서 북에 대해서 친북, 북을 친하게 여기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파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대한, 미국을 친하게 여기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전통적인 우파, 기존층의 경우에 이들은 친미 성향을 나타냅니다. 미국을 친하게 여기죠. 그러나 다음 세대인 우파는 미국에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우호적입니다. 타산적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 기존층에게는 냉전 때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이다. 나쁜 짓을 해도 덮어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이 다음 세대인 우파에게는 그러한 소위 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우파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와 특별히 밀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나라의 독립, 자주성이라든지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전을 모시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죠. 이렇게 보면 그 기존층은 상전까지는 아니어도 은근히 그 미국의 품에 안기는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다음 세대가 상전을 용납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딪히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존층은 북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고 동족 봐주기, 이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민에 대해서 친북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북측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오심은 약합니다. 비교적. 그러나 현재의 침략은 타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성향을 띠지요. 그래서 동족이기 때문에 봐준다 하는 것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존층, 우파의 기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이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워낙 독특하고 이 기존 우파에 넣어주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평가에서 뺐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주사파들이 이 우파의 기존 우파들
대체로 그 기존 우파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 우파 모두보다 신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좌파 내에서는 신파인 것이 맞는데 이 기존 우파에도 성격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과 주사파의 신구를 비교하면은 간단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보다 신파라고 하기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제는 문재인 씨의 경우를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까지 2016년 가을 이전까지라고 할까요? 그때까지는 문재인 씨도 우파의 기존층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 우파라고 하는 것은 정당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017년에는 문재인 씨는 확실히 우파 기존층이 아니다,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017년의 문재인 씨는 어느 쪽에 속할까? 나머지 좌파들보다 신파인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사파보다도 더 신파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파의 기존층에 대해서는 계파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이번에 면밀히 분석을 하지도 않고 그저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파 다음 세대와 비교를 하면 당연히 문재인 씨는 구파죠. 신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다. 2017년 현재 주사파는 구파와 신파로 나눈다면 구파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보다 신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소위 청와대의 주사파는 문재인 씨보다 구파입니다. 진보가 아니라 진보의 반대를 수구라고 한다면 수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나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구형과 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구형은 신형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그 능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구형 부품은 그 부품조차 신형에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고리타분한 구파들, 구파, 주사파들, 그리고 무능한 자들, 이들 때문에 나름대로 신형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 그 유튜브 강의 중에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기 주위에 있는 이 고리타분하고 무능한 부하들을, 이 사람들을 유능한 신형으로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장관을 유능한 관료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색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관료로 바꿔야 하고,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은 대통령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을 전부 대통령 옆에 불러서 옆에 사무실을 만들어줘서 그곳에 모아놓고 정부를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신형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지요. 소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파인 문재인 씨를 구파인 주사파, 그리고 주사파든 어쨌든 관계없이 무능한 자들, 이들이 둘러싸고 있다 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죠. 그것은 문재인 씨 자신의 능력 문제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자, 리더,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내루수상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사와 국사에 정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정통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세계적 관점에서 세계사와 국사에 정통한 그러한 능력을 지녀야 바로 그것을 발판 삼아서 거기에서 시대를 읽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계적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정통해야 한다는 의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중에 독도는 이것이 증거로 보나 논리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독도는 아니어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는 그래서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밖에는 없죠. 독도에 대해서 리더는 세계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그 논리적 근거, 그들 주장의 타당한 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도 알아야 하지만 그뿐 아니라 한국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 역사와 그 논리적인 근거, 증거, 이런 바탕 위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설득을 하되 세계인의 논리 구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설령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바로 이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역사에 정통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예 결핍된 것처럼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사라든지 건국 100년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읽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지도자는 세계 정상들이 현재 세계를 운용하고 있는 그 법칙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희대학교 법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아쉬워하겠죠. 2017년 지금은 지구가 우레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의 파워가 재편성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대단한 변화의 시대인 것이죠. 중국의 시진핑은 다시 한번 위대한 중화민족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위대한 미합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이 지구 세계의 지도자, 그것도 선한 세계의 지도자였던 그 미국을 되찾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큰 힘이 머지않아 부딪힐 날이 오겠죠. 이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의 압박이 더 두려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바람직한가?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한반도 전쟁이라는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김영삼, 전두환, 박정희 이러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손톱이 아프도록 찾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 모아놓은 거기에는 답이 없다. 확실히 답이 없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여부는 미국과 중국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북한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그 전쟁의 불씨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은 동족인 모양입니다. 머리 나쁜 것까지 똑같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전쟁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씨 자신의 능력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인데 문재인 씨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안 하면 물론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가 대통령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 계속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 자신의
능력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의 주사파, 그리고 나름대로 신형인, 신파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의 능력의 한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